이해찬 의원이 문재인 후보의 유세 지지 발언 중 나왔던 내용인데요. 극우 보수 세력을 완전히 괴멸시켜야 한다.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다. 안희정, 이재명, 박원순이 이어서 쭉 장기 집권을 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니 선거 끝났다. 그러나 방심해선 안 된다.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이해찬 의원이면은 이게 참여정부 때 일찍 총리를 지내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어른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추미애 대표가 있지만 추미애 대표보다 더 이제 원로급 인사인데 이분이 이제 며칠 전에는 선거 끝난 것처럼 하지 마라. 조심조심하고 고개 숙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도 역시 원로답다. 이렇게 중심을 잡는구나 싶었는데 이 발언은 너무 그때 발언하고 극과 극이래가지고 예.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100번을 양보해가지고 저녁 회식 자리에서 우리끼리 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차 타가지고 마이크 잡고 하실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이게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후보의 발언은 그 자체만 두면은 전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이상하게 들리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런 발언은 참 안 좋죠. 그러니까 결국 생각이 되는 게 민주당이 처음에 보십시오. 적폐 이야기를 했다가 안철수 후보가 쭉 올라올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해서 통합 뭐 중도화 전략으로 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안철수 후보가 또 그러면 좀 내려오니까 또 적폐로 가는 거냐. 선거 전략이 막바지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놈들아에 이어서 이해찬 의원의 극우 보수 세력 완전 괴멸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당과 홍준표 후보가 비판의 성명을 냈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발언부터 살펴보시죠. 문 캠프의 집권 후 청사진이 극우 보수 세력의 완전 괴멸이냐. 문 후보가 적폐 세력 청산을 외치면서 국민을 적으로 돌리더니 이해찬 의원은 국민을 아예 숙청하자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다고 국민을 괴멸시키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문재인 공포증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도 이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이해찬의 공주 유세를 보면서 섬뜩함을 느낀다. 집권하면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라는 말은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를 연상시킨다. 그동안 숨어있던 문재인의 상황이 모습을 나타낸 것은 그만큼 다급해졌다는 것이다. 지금 또 다른 상황이 홍 후보의 주장대로라면 등장을 했는데 저쪽에는 박지원 상황이 있다면 이쪽에는 이해찬 상황이다. 이해찬 의원이 사실 그동안에는 숨을 죽이고 안 나왔었는데 사실 문재인이 후보가 다시 40% 가까운 지지를 하면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첫 번째 얘기가 보수 괴멸하니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금요일 날 민주당 측에서 공약집이 발간이 됐어요. 그동안에 이제 제일 공약이 일자리 창출 아니었습니까? 공공분야. 근데 그것은 쭉 내려갔고 첫 번째 공약이 적폐청산에서 적폐청산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거기는 이제 국정농단을 야기한 적폐와 특검에서 대기한 이제 각종 의혹을 다시 한번 보충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한테 수사권을 주겠다는 것이 첫 번째 수사권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적폐청산이 제일 공약이면 정말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에 지나가서 더 넘어서 이 보수를 상당히 숨통을 조이는 그런 정책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거 불안감이 확산이 되고 있고 그것이 처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들끼리 나온 얘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숨을 죽이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와 지율이 비슷비슷할 때는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제1강 후보로 되니까 다시 나온 걸로 봐서 이게 본색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제가 조금만 보태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이해찬 의원의 이야기 뜻은 전 그런 걸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대선에 이기고 강경 보수 진영, 좀 극우 보수 진영의 영향력이 앞으로 축소돼야 되는 거 아니냐. 좋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것도 그 목적을 달성하려면은 이른바 햇볕 정책. 예를 들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통합적으로 국정을 이게 잘 운영할수록 말하자면 강경 보수 진영의 목소리는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뭐 저렇게 하자라고 하면은 적대적 공생관계. 저쪽이 뭉치니까 우리도 뭉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서도 현실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달라야 된다고 보는 쪽이죠. 제가 또 오랫동안 국방부 출입 기자를 하면서 괴멸이라는 단어는
군사작전할 때 적을 괴멸, 섬멸, 뭐 주적에 대한 네. 그런 용어인데 이것을 상대 정치 후보에게 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문 후보의 본심을 오해받도록 하는 이런 주변의 발언들이 참으로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 같은 대선 후보들의 막말은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홍보의 막말 들어보시죠. 제가 내 고향에 와가지고 좌파들한테 참 많이 당했어요. 집 앞에서 물러나라고 데모를 하지 않나. 빚 다 없애주고 50년 먹고 살 것만 마련해주고 청렴도 꼴찌든 걸게 1등 시켜주고 그래 다 하고 털고 나왔는데 퇴임하는 날 앞에서 소금을 뿌리지 않나. 에레이 도둑들이 말이야. 저는 내 성질대로 삽니다. 이 성질을 참으면 암이 걸려요. 그래서 내가 뭐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는 그거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고 안 되면 집에 가면 된다. 난리 났어요. 에라이 도둑놈의 XX들아. 이러면 안 되죠, 대선 주자가. 상황은 앞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경남도 빚도 없애놓고 퇴임을 하는데 와가지고 시민단체 회원들이 퇴임식장에 소금을 뿌렸다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더더욱이나 후보의 집에 와서 데모하는 거는 저는 누구를 당도하고 이제 반대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하는데 그 다음에 한 것은 그 대선 주자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 도둑놈의 뭐 XX들아 하는 거는 저렇게 공식적인 선거 유세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 발언이고요. 더더욱이나 그 다음 발언이 더 걱정됩니다. 예.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내 맘대로 좀 하려면은 대통령 후보 나오면 안 되죠. 그냥 집에서 TV 나오는 거 보고 욕하면서 하면 되지만은 국정을 그래도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성질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유세장 분위기가 그렇더라도 있을 수 없는 발언입니다. 자, 현장 기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노은지 기자. 네. 아까 문 후보 발언 때와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 후보의 여기서 도둑놈은 어떤 놈을 말하는 겁니까? 앞에 얘기를 했지 뭐 데모했던 사람 그리고 뭐 소금 뿌린 사람 이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일단 경남도지사로 재직을 할 때 그 진보 진영 특히 뭐 이제 홍 후보는 얘기를 하는데 좌파 그리고 이제 강성 귀족 노조와 엄청나게 이제 대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귀족 노조 이제 스트라이크 파업을 하면서 뭔가 이제 좀 해를 끼치고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세금을 이제 뺏어가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계속 본인이 이제 공격을 하는 게 뭐 정교조 그리고 이제 좌파 세력, 강성 귀족 노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좀 발언이 좀 세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도둑놈의 의미까지 저희가 해석을 해봤는데 아니 어쩌다가 지금 이 신성한 뉴스 시간에 이놈은 어떤 놈이고 도둑놈은 어떤 놈이냐 뭐 이걸 지금 묻는 실정이 됐는지. 선거가 코앞에 왔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이 주요한 선거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고립작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양쪽 진영에서 적폐청산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리고 한쪽 지역에서는 우파와 좌파 간의 대결을 강조하면 할수록 중간 진영에서 폭넓게 통합을 얘기했던 안철수 후보가 설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적 측면이 좀 모순되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교훈을 저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심상정 후보의 토론회 과정에서 질문에서인가요? 뭐 대놓고서는 블랙리스트는 문제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경남 도지사 시절의 얘기를 끄집어내면서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지금 문재인 후보 측의 이해찬 정 총리의 발언을 보게 되면은 보수 세력들을 괴멸시킨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사실상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폭넓게 적폐로 규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면서 본인의 성향을 가지고 문화예술계 활동하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럼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모든 정부의 지원을 끊겠다? 이건 또 다른 뭐 정부 지원을 끊겠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비춰지게 되는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면 이건 또 다른 블랙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장미대선이 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기인하고 있고 그럼 최소한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실 분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있었던 박근혜 정부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켰던 사건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좀 좌파 우파 이런 거 좀 그만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의 이 도둑놈의 XX들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 저희가 오늘 짚고 넘어가고요. 문재인 후보도 홍준표 후보도 대선 막판까지 좀 품위 있는 선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